전국 임장 대신 나가는 부연합학입니다. 이번에 인천시 계양구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작전역 주변으로 곧 입주할 단지도 있고 또 얼마 전 분양한 단지도 있어서 그쪽과 구축이 밀집한 계산지구 분위기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가 놓인 계양역 주변도 개발만 되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그린벨트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것도 영상 뒤편에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10년 동안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4곳밖에 안 될 정도로 그동안 신규 공급이 인천에서 가장 적은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계양구의 거주 중심지는 97년에 들어선 계산지구가 담당했다가 인근의 청라나 검단, 영종도 등이 들어서면서 2010년 이후로는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계양구를 떠나는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작전역 주변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한 곳 한 곳씩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계양구 대장아파트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입주가 시작됐는데 지금 전세 가격은 34평 기준으로 3억 8천만 원이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었고 그 위로는 3억 9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사이로 다양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신규 입주로 인해서 주변 전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긴 한데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주변 전세가를 끌어내리는 상황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받을 만한 이 편한 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 아파트의 전세가는 32평 같은 경우 지금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부평에도 제가 작년 11월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6,600세대가 거의 동시에 입주하면서 전세가가 3억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면 지금 계양 쪽 입주로 인한 가격은 그때보다 전체적으로 3천만 원 이상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같은 경우는 힐스자이 계양이 1월에 7억 넘게 거래돼서 지금 계양구 30평대 중에서는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작년에 계양구에 6억 이하로 분양했던 아파트도 미분양이 나기도 했는데 여기도 지난달에 완판될 만큼 지금 계양구 신축급 단지들은 대체로 6억 원 전후로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양구의 주거 중심지였던 계산지구도 분위기를 확인해 봤는데 부동산에서도 지금 32평 전세가는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었는데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문제보단 수요 자체가 없어서 가격을 더 깎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래가 잘 된다고는 장담하기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매가는 4억 원 전후로 형성돼 있어서 물론 예전보다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작년처럼 3억 중반대가 있었으면 저렴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쪽 계산지구도 인천에서 9월 연수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기준에 충족해서 나름 기대감이 있는 곳인데 대부분 1기 신도시보다 연식이 덜 되다 보니까 아직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까 매도하시는 분들 중에 계양 신도시 쪽에 땅이 있어서 무주택자 조건을 또 맞춰야 그쪽 신축 아파트를 하나 받을 수 있다고 매도를 해야 하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분들이 이쪽에 많이 있어서 이미 많이들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전세 분위기를 정리하자면 3월 초에 입주를 앞둔 힐스자이 계양에서 전세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이 좀 많긴 한데 가격대는 작년 11월보단 3천만 원 이상 회복된 모습이고 대단지 입주에도 주변 신축은 찾는 수요가 그래도 있는 편이지만 지금 구축은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구축과 신축 전세 가격 차이가 1억 원 정도 나는데 전세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를 부담하고서라도 구축보다 신축으로 가려는 수요가 더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구축 같은 경우는 신축 전세가가 더 오를 때까지는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느리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계양구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1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라고 작년 9월에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가 84 타입 중간층 기준으로 5억 6천만 원에서 6억 1천만 원 사이로 분양을 했는데 계약이 다 안 되면서 자녀세대 물량이 나왔는데요. 그때는 또 나오던 얘기가 역에서 멀고 공장을 철거하고 짓는 아파트인 만큼 주변이 공장들이고 그래서 주거지로 원래 인기가 있는 지역도 아닌데 그렇다고 분양가가 싸지 않다는 부정적인 얘기들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쪽에 관심을 가졌던 실거주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 달 전쯤에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완판되기까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완판된 것 같습니다. 분양 담당하시는 분한테 확인해 보니까 작전역 앞에 분양하는 두산 위브의 분양가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두산 위브 분양가가 5구 타입 기준으로 4억 8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거의 시세만큼 나와서 안전마진이 없어서 조금 더 주더라도 84 타입을 선택하려는 분들이 제일풍경채 가서 계약했다고 합니다. 분양가도 분양 당시에는 비싸 보이다가도 주변에서 형성되는 분양가들이 결코 저렴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더 빨리 완판된 것 같습니다. 여기 두산 위브도 1월에 청약을 진행했는데 미계약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계약금을 넣는 방식으로 자녀세대 줍줍을 했는데 2월 7일 당일에 다 완판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작전력 GTX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셨다고 하고요. 49 타입 작은 평수도 있어서 투자자들이 꽤 왔다고 합니다. 지금 GTX 발표로 평택이 가장 핫하다고들 하는데 지금 이쪽 계양구도 GTX의 영향을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위기는 구축은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신축도 그렇고 분양시장에 수요는 좀 더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양구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상권, 특히 먹자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계양산 올라가는 길도 있어서 등산객들도 많이 와서 이용하고 경인교대와 경인여대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빌라에 아파트들도 정말 많고 뒤에 계양산으로 막혀있다 보니까 상권을 이용하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든 인천 1호선 방향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아래쪽으로는 봉오대로가 12차선 정도가 돼서 여기 아래쪽으로도 잘 안 내려갈 것 같아서 이 안에서 많이들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좁은 지역 안에서 먹자 상권도 꽤 큰 편이고 전통시장만 3곳이나 되고 계산지구 중심 상가도 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동시에 몰려있는 곳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동네 분들이 먹거리 소비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대신 한계도 있어 보였습니다. 주택가 주변 상권이라서 여기 사는 분들 그리고 등산객, 학생, 인천 1호선 이용객 일부 외에는 더 와서 이용할 분들이 많지 않아 보인다는 점, 계산지구 중심 상가도 그렇고 구도심 상가들도 워낙 낙후돼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양은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부평만큼 가까운 입지이기도 한데 워낙 낙후된 도시에다가 신축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7호선이 놓인 부평보다 선호도에서 밀리고 깔끔한 신도시를 찾아서 청라나 검단으로 많이들 이동해서 인구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 대단지 분양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 GTX D와 E 노선 모두 작전력이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지역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먼저 인천 3호선이나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 같은 철도 호재인데요. 서울 2호선 연장은 이쪽 효성역이라고 불리는 곳 인근에 인천 3호선은 현수막을 계양구청 앞에 붙여놨는데 다른 한편으론 이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양 3기 신도시도 빼놓을 수 없죠. 계양 테크노밸리와 주변으로 부천 대장 신도시 이렇게 두 군데가 조성될 예정인데 여기가 다른 3기 신도시들보다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에 자족시설이 들어설 거라고 홍보가 많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부천대장 신도시는 SK와 손잡고 마곡 같은 모습을 연출하기로 했는데 근데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 때도 자족시설을 넣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었는데 과거를 보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제 채워진 걸 보면 판교 외에는 성공한 곳이 없을 정도로 자족 기능을 넣는 게 정말 쉽지 않아서 계양 3기 신도시도 자족 기능을 기대하기보단 서울 접근성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면 여기도 참 개발이 더딘 것 같습니다. 공항철도 노선은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도 알짜 노선이라고 불리는데 왜 계양역 주변은 이렇게 옛 모습 그대로일까 봤는데 계양역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데다가 군사시설 주변으로 이중규제가 돼 있는 바람에 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양 신도시도 이번에 개발되면 계양역 인근도 개발 압력이 더해질 거라서 언젠간 풀릴 거란 생각도 들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군사시설도 이전시키려면 대체 지역을 찾아야 하는데 요즘 군부대 이전도 쉽지 않은데 탄약고까지 받아줄 지역이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 주거지 주변으로도 물류센터가 들어와도 승합 차량이 많아진다고 반대를 하는데 군사시설은 규제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여겨져서 혐오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든 반대할 게 뻔하기 때문에 내년쯤 나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지만 계양역 개발은 솔직히 빠른 시일 내 진행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지금 계양구의 역세권 신축 같은 경우는 청라나 검단, 부평 대장 아파트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신축 대단지 프리미엄과 역세권 프리미엄, GTX 프리미엄까지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계양구 안에 신축 물량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제가 만약 지금 계양구 신축과 비교할 만한 곳을 찾는다면 주변에 중동 구축부터
부평 삼산타운, 청라, 검단 외곽지까지도 선택지로 같이 두고 비교해 볼 것 같습니다. 인천은 서울과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신도시를 찾아 이동하는 수요도 정말 많아서 청라도 그랬고 검단도 초기에 교통이 불편함에도 많은 분들이 넘어간 것도 인천 구도심이 줄 수 없는 신도시만의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이동했기 때문에 인천을 볼 때 교통과 함께 신도시를 우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양구에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고 GTX 발표로 인해서 기대감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미래에 기대할 호재들을 보면서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살기 좋은 주변 지역들 중에 더 많이 깎이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분위기와 동네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